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이제 법인세법 들어가겠습니다. 첫 시간에 보니까 법인세법 총칙 부분 간단해 보고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산 문제에 대한 그 개념하고 이제 문제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은 이제 세법 관련된 쪽 시험에서 가장 이제 비중 있게 나오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오늘 할 일장 총칙 부분은 그 회계사나 세무사 쪽은 거의 매년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이제 7급하고 9급 쪽은 아무래도 이제 문제 수가 이제 적다 보니까 매년 한 문제라기보다는 2년에 한 번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중이 그 어떤 게 주로 나오냐 할 때 사업연도가 아무래도 이제 조문이 3개라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사업연도 부분이 많이 나왔고, 그렇다고 다른 부분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지 이쪽이 이제 덜 조문 수는 한 3개 정도 되는데, 요 가세관까지 4개 정도 되는데, 여기는 좀 비중이 약하고 이 사업연도가 중요하고, 근데 가업소득, 가세소득하고 납세 의무자는 이게 같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신탁소득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최근에 많이 개정되고 있고, 신탁소득은 뭐 국세기금법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가세, 그다음에 소득세법 관련된 그 신탁소득은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상당히 좀 난이도 있게 문제를 내면 그 각 세목에 있는 신탁 관련된 주제를 갖고 와서 하나의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소득은 그 실제로 이제 조문이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고, 신탁소득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관심받는 그 실무에서 이제 중요한 관심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은 거의 안 나옵니다. 목적은 거의 안 나오고 2조부터 한 8조까지가 이제 거의 출제의 빈도수가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는 뭐 목적 넘어가겠습니다. 정의입니다. 정의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법인세법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반드시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법인세법을 어느 정도 보신 분이라면 이 정도는 이미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거고, 이 정의는 이제 세법에서 이제 법인세법에서 다루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의 이제 개념하고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여기 법인세법에 다루고 있는 개념이 다르다면, 이 법인세법에서 나오는 뜻을 법인세법에서 계속 정의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유 개념이라고 쓰고, 이제 차용 개념이라는 개념인데,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고유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국법인이라면 우리 그 내국인 외국인 그런 개념이 있는데, 법인이 하나 더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실질적 관리 장소입니다.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실질과세 원칙이 이 포함 그 실질과세 개념이 있는 내포되어 있는 조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관리 장소 갖고 우리가 국내 법인이냐 국외 법인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사무소 본점은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갖고 이제 그 조세 전략을 짜는 그 법인들이 있습니다. 조세별로 짜서. 왜냐면 외국 법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법인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원천 그 포괄 개념이 순자산 증가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국내외 모든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 이제 가세를 매기는데, 외국 법이라면은 원천 특정 한정된 소득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소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외국 법인으로 내가 국세청이 나를 쳐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절세 효과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전 주사무소 같은 건 형식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로 다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법인세 조문에서는 실질적 관리 장소가 어디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점 주사무소가 그 형식적으로는 외국에 있더라도, 뭐 그 판례를 보면 싱가포르, 홍콩에 있더라도 실질적 관리 장소 한국으로 이제 국세청 판단하면 내국법을 판단해서 가세를 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비영리 내국법이라는 그 내국법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비영리를 하는 겁니다. 그 영리 목적이 아닌 것들, 우리가 이제 그 기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 여러분이 보시는 단체들, 사립학교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내국법인은, 영리법인은 그 여러분들 회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청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각 주주가 있기 때문에 주주한테 배분하면 그런 다 끝납니다. 근데 비영리 내국법인은 청산하면 뿌려주는 게 아니라 청산은 다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청산소득에 대한 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리와 비영리는 청산소득에 대해서 가세를 매기지 않느냐, 그 차이가 이제 가장 큰 겁니다. 네, 외국법이라면은 여기 일단 요게 이제 대조되는 개념으로 외국에 있는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로 그 보시면 또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된다. 요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점 주사무소만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어야지만 외국법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요 멘트가 없었어요. 실질적 관리 장소가 없었고 그냥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으면은 다 외국법인 받았는데 이 문구 갖고 그 법인들이 그 조세피 전략을 짜다는 걸 이제 국세청도 알고 그게 큰 이슈가 돼서 실질적 관리 장소라는 문구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최근 판례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 관련 그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제 법인세도 소득은 이제 개인인데 개인도 이제 개인인 소득이 뭐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편생적으로 생기는 거고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립 때부터 이제 그 해산하고 성산할 때까지 소득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간에 우리가 이제 가세 편의상 특정 기간에 그 가세 기간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사업연도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소득세도 그러니까 소득세는 우리가 이제 편의상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제 캘린더 데이로 이제 만들었다면 법인세는 그렇지 않고 법인세는 법인들이 각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회사마다 고유한 회계기간 정관에 정해진 회계기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인정해 주는 게 있고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이제 사업연도를 세법에서 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 예산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편의적인 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업연도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이런 회계기간을 말한다. 는 개념인 거고 연결납세법인은 뒷부분에 연결납세법인 그 책도 따로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리고 연결납세는 우리가 이제 IFRS가 도입하면서 연결재무제표가 이제 주재무제표 됐습니다. 그때 그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 되면서 그러면 납세 방식도 연결납세 방식이 이미 해외에서는 시행되고 있었는데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연결 그 납세 제도도 좀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 자회사들한테는 어느 정도 이제 실익이 있어서 연결 납세 방식을 이제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관리에도 귀찮고 실제로 뭐 회사들마다 손익이 이제 들쑥날쑥하고 해서 처음엔 연결 납세 도입을 한 회사 중에서도 이제 과거처럼 개별로 이제 회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은 그 우리가 이제 수업 목적의 비중은 좀 많이 낮아졌어요. 생각보다 이게 연결 납세 제도가 처음에 이제 도입했을 때 하고 현재하고 많이 이제 연결 납세 제도가 늘면은 이 비중이 높아질 텐데 이게 그다지 뭐 비중이 높지 않아. 그래서 이제 비중이 여러분들 수업 목적으로는 낮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제 재무회계에서는 보시면 연결회계 제도가 처음하고 지금하고 어떠냐면 재무회계에서는 연결회계 제도가 이제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어요. 각 기업들의 이제 CFO나 이런 분들도 과거의 CFO 분들은 연결회계가 전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CFO에 앉은 경우가 엄청 많은데 최근에 CFO에 이제 앉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IFRS 도입 때 그때 이제 간부급 사원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CFO 분들이 많이 되신 분도 있어서 CFO 분들 중에서도 연결회계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쪽은 연결회계 파트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연결납세가 그다지 비중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수업 목적으로도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특수관계라는 거는 그 따로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따로 보고 그 외에는 뭐 합병법이 이런 것들은 다 그때 관련된 주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납세 의무자입니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이건 시험 문제 갖고 나오고 납세 의무자는 크게
그러니까 영리내국법인은 그대로 모든 국내외 소득, 이거 이제 순자산 증가 입장, 포괄 소득 입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영리 내국법인 같은 경우는, 비영리법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 수익, 그러니까 세금, 이익 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비영리 내국법인은 열거된 항목, 특정 항목, 원천 특정 제한된 그런 그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법인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에 이제 이론을 좀 말씀 안 드렸는데, 법인세의 그 가세물건은 이제 소득이에요, 소득. 수입인 거고, 우리가 이제 소득세 할 때도 우리가 이제 포괄주의와 열거주의 뭐 이런 게 말씀드렸는데,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열거주의에서 이제 포괄주의로 가는 추세고, 법인세는 각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괄주의 체제 하에서 열거주의로 약간 예외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포괄주의, 이 순자산 증가, 이렇게 특정 기간에 순자산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모든 거를 가세소득으로 이제 매기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순자산이 증가된 부분이 가세 대상인 거고, 순자산 증가는 이거 재무나 약간 그 경제 개념적으로 좀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자산 증가는 이 거래가 종료되면서 실현된 것이 있고, 아직 거래가 종료되지 않았지만 늘은 평가된, 우리가 이제 미실현이라는 걸 있는데, 미실현 소득도 있습니다. 이 실현 소득도 우리가 이제 가세 대상이 되는 거고, 미실현도 가세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자산 증가 개념을 이제 채택을 하면 미실현 부분도 가세 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재산세나 이런 것 같은 거 보면 실현되지 않았는데, 보유세 이런 쪽에 실현되지 않았는데 왜 가세냐, 이런 건 이제 세법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조세하고 이런 걸 배우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실현도 우리가 가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외국법인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외국은 절대 못하고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법인도 우리가 열거된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법인세를 가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업연도의 국내 원천소득, 이렇게 국내 원천소득이라고 이제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토지 양도소득. 여기도 외국법인도 당연히 청산소득이 없는, 여기는 청산소득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저도 이런 거를 이제 진짜 아무 생각 없을 때, 아무 생각도 기본 개념이 없을 때지. 기본소득 왜 청산소득이 없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외국법인에 청산하면 그 나라 본점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잖아요. 미국법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청산하는 거예요. 미국에 청산하기 때문에 미국 법인은 미국 쪽에 있는 청산소득이 그쪽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청산소득이 발생하는 게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청산소득이 빠진 거예요. 당연한 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청산소득은 국내 영리법인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청산소득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 마찬가지로 비영리 외국법인은 똑같이 국내랑 똑같이 국내 비영리법인처럼 한정된 것만 하는데, 국내 비영리법인은 국내외 특정 소득에만 해당된다면 비영리 외국법인은 국내 특정 소득에서만 해당되는 겁니다. 아까 납세 의무자하고 이제 가세소 범위는 표로 잘 되어 있습니다. 표로 이제 모든 교재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이제 따로 올려놓은 거에도 이제 표로 잘 되어 있습니다. 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흰탁계산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 이제 관심 있는 분야고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흰탁계산에 기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흰탁재산 가진 것을 보고 이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흰탁계산에 기속된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신탁자에 기록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가 그러니까 계약계약에 따라 신탁계약에 대해서 수탁자가 우리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수익이 없음에도 이 계약에 따라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 거고, 계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라서 수탁자가 납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좀 은근히 많습니다.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명시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이런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재산에 기술되는 소득에 대해서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이게 원칙이에요. 수익자가 원칙이에요. 수익자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인세법에서 바라보는 게 수익자입니다. 수익자인데, 근데 니네가 계약에 따라서 수탁자가 하게끔 했다. 그건 인정해주겠다는 거고, 이렇게 특별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고 이럴 때는 또 위탁자가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연도 보겠습니다. 사업연도는 거의 이제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총칙에서 제일 가능성 높은 게 이제 사업연도입니다. 사업연도고, 두 번째가 아까 했던 가세수도 납세 문제고, 세 번째는 그 신탁이고, 사업연도는 일단 법인은 여러분 상법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정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정관. 그래서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일회계기간을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인세 쪽에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써있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딱히 우리 회계 연도를 1년으로 하라는 건 없어요. 초과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는 다 대부분의 거의 저는 1년 넘은 걸 못 봤는데 12개월 다 이하로 다 사업연도 잡는 이유가 이런 세법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일회계기간을 한다. 그래서 보면 법인의 정관하고 이제 법령이 있는데, 어떤 법인들은 법령에 제한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한에 법령에 의해서 설립하는 거나 허가 등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정관이 우선시 하는 거죠. 정관에 의해서 정하는 일회계기간을 한다.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나 정관 등의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법인 설립 신고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으면 이미 신고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그대로 이제 하는 거고, 요거만 체크하겠죠. 1년이 넘냐 안 되냐 이런 체크할 거고, 규정이 없으면 법인 설립 신고를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사업연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법인은 이 회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고할 때 사업연도를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국세청에 우리가 설립 신고라든지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합니다. 그때 사업연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보시면 국내 사업법이 없는 외국법인은 소득 관련된 우리 가세 관련된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해야 된다. 뭐냐면 이게 이제 영리는 뭐 이미 다 이제 신고할 텐데, 비영리 법인으로 내가 비영리 외국법인을 회사를 세울 수가 있잖아. 비영리 외국법인 회사를 세우면 기본적으로 수익사업이 처음에 없을 테니까 국세청하고 뭐 이런 관계가 별로 없을 텐데, 이런 회사들도 이제 아까 이제 수익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관련된 소득이 발생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미리 하게 되는 건 아니고, 한 날부터 발생하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을 좀 준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영리는 당연히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설립할 때부터 신고를 하는 거고,
이런 비영리 외국법인 같은 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할 때 법인세 쪽 신고를 안 할 거잖아요. 사업연도 신고를.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관련된 소득이 처음 생기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법령이나 정관에도 규정이 없고 신고해야 될 법인이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득세처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법인의 사업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히 뭐 그다지 이제 페널티라든지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쳐야겠죠. 뭐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법인이 사업연도를 한다. 그러니까 12개월 이하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들은 이미 기출문제 제가 이제 밑줄 쳐놨잖아요. 이미 이 얘기는 이미 한 번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문 하나하나씩 다 나온 겁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연도 기본적으로 내국법인은 이제 설립을 우리가 회사를 하려면 설립 등기를 해야 되니까 설립 등기이고 원칙은 이게 보시면 증명 가능한 일, 증명 가능, 객관적인 일자. 주관적인 일자는 뭐 증명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명 가능하고 객관적인 일자가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법인 설립등기는 우리 신고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법령에 설립이 정해져 있으면 법령에 정해진 날 명확하잖아요. 설립인 거고. 인가하고 허가 인가를 요청이 필요한 거는 그 허가일, 인가일, 등록일. 이건 공무관계에 있으니까 필요한 거고. 공용목적 출연된 거는 이 재단이기 때문에 그 기본 재산에 출연을 받는다. 이것도 이제 증명하고 서류가 가능한 날짜잖아요. 그래서 기본 재산에 출연을 받은 날인 거고. 그 다음에 승인을 얻은 날, 승인일. 외국법인 같은 경우 국내사업자는 가지게 된다. 국내사업자는 가지게 된 날을 우리 또 신고해야 되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명 가능하고 객관적인 일자. 누가 봐도 명확한 일자. 이게 설립 개시일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가세 쪽에서도 이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소득 부가세 매출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문이 있는데 여기 법인세 쪽 사업연도 개시일에도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손익은 사실상 그 법인에 기소시킨 것이 있는 경우 법인의 장부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특별한 사유가 뭐 조세부터 우리가 없으면 우리 최초 사업연도가 12개월을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초 사업연도에 포함돼서 할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개월짜리가 되면 뭐 1개월을 따로 쪼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 개시일 전에 발생했던 그 거래 내역은 최초 사업연도에 포함해서 할 수가 있고, 그때 포함할 때는 그 개시일은 법인에 기소시킨 손익 실제로 발생한 날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생이 2월 1일에 됐고 등기가 3월 1일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2월 1일이 개시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